예, 지금은 히터 끈 상태이고요. 공회전 소음은 특별히 조용하진 않아요. 보통 급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서 방음도 좋아지기 때문에 공회전 소음도 적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산타페랑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공회전 때는 이 엔진 소리가 어느 정도는 잘 들립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의외인 게, 이거 역시도 급이 높아지면은 진동 대책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타페보다는 진동이 좀 적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이 시트로 전해지는 진동을 보면은 이 산타페보다 진동이 좀 더 많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엉덩이 쪽으로 그 진동이 이렇게 잔잔하게 좀 파장이 약간 좀 크면서 그렇게 좀 전해져요. 그래서 이 소음과 진동은 생각보다는 기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2L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되죠. 2.2L 디젤은 기존의 SUV에 쓰이던 그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8단 변속기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엔진으로는 3.8L V6 가솔린 엔진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실정에는 3.8L의 가솔린보다는 2.1L 디젤이 훨씬 더 판매의 주력이겠죠. 아무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2.1L 4기통보다는 좀 더 큰 엔진이 얹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죠. 좀 더 여유도 있고. 그런데 이 앞바퀴 굴린 기반이잖아요, 이 차가. 그러다 보니까 변속기의 허용 토크 때문에 정확히는 그 가로 배치 엔진에 맞는 더 큰 허용 토크의 변속기로 인해서 큰 엔진을 좀 얹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마 제네시스에는 그 새로 개발되는 3리터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차 사이즈에 2.2L의 204마력이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은 그렇게 동력 성능에서, 특히 일상적으로 주행하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렇게 동력 성능이나 순발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물론 풀 가속을 하면은 확실히 산타페보다는 더디죠. 좀 굼뜨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보고 한 게 아니라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산타페 그 아래급들보다는 특히 고속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게 아마 등치가 크고 공기저항 때문에 가속력이 더 둔화가 되겠죠. 대략 150이 넘어가면은 그 같은 엔진의 이 아래급 모델보다는 가속력이 거기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차는 전반적인 방음이 괜찮은 편입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 엔진 소리라든가 타이어 소리가 주 소음인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환경에서 엔진 회전수를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대략 70이나 80 이 정도 속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대략 엔진 회전수는 뭐 1500rp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때는 뭐 거의 모든 차가 엔진 소리는 잘 안 들리고 타이어 소음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타이어 소음이 요 조건에서는 주된 소음인데, 그래서 하체의 방음이 중요하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하체의 방음이 그 어느 정도는 잘 된 편이에요. 지금은 눈이 오고 젖어서 정확하게 소음 그 평가가 안 되는데, 아까 이쪽에서 올 때는 날이 맑았거든요. 그때는 타이어 소음이 어느 정도는 잘 차단이 된다고 느낍니다. 반면에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뭔가 이 아래급 산타페 소렌토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1500rpm 이 정도면 괜찮은데, 회전수를 좀 높이면은 2000rpm 넘어가면은 엔진 소리가 이제 부웅하고 커지거든요. 이게 베이스 음이긴 한데, 뭐 베이스 음이나 뭐 하이톤이나 그걸 떠나서 그 음색 자체가 약간은 좀 웅웅대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 엔진 소리 또는 음색은 그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차가 크면은 아무래도 운전 감각도 좀 달라지잖아요. 특히 이 차폭 때문에 주정차나 좁은 골목길 다닐 때 그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차는 이렇게 일반 도로에서 운전하면은 별로 차가 크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실내 앉으면 물론 이 차폭 때문에 공간 그 감은 넓지만, 그 운전하다 보면은 차가 많이 커서 그렇게 부담스럽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차가 그렇듯이 이 전방이라든가 좌우의 시야는 좋은 편이에요. 이 전방의 시야가 좋아서 운전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가만히 서 있는 차에 앉았을 때보다 지금 이제 운전을 해보니까 이 시트가 더 좋다고 느껴지네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 등 상단과 이 시트백의 그 상단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잘 닿는 편이고, 그래서 등이 좀 편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헤드레스트와 이 머리와의 그 거리도 가깝고요. 제가 아까 설명할 때는 시트가 베이지였잖아요, 가죽이. 혹시 이게 소재가 다른가 싶기도 한데 그럴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운전을 해보니까 이 시트가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 SUV의 기함답게 편의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HDA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고속도로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실행을 시키면은 자동으로 HDA라고 화면에 뜨거든요. 이렇게 녹색으로. 그러면은 일반 도로보다는 유지 시간이 좀 더 늘어나고요. 확실히 이런 대형 SUV에 이런 기능까지 있으니까 편의성 면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긴 하죠. 그런데 지금 눈이 와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차선 유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네요. 보통은 이거보단 더 길게 가거든요, HDA가. 그리고 그 이동식 카메라 있잖아요. 이동식 카메라도 그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정 속도를.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만약에 뭐 100이나 뭐 103km를 맞추고 가다가 고정식 또는 이동식 카메라가 다가오면은 속도를 99km로 떨어뜨리고 지나간 다음에 그 후에는 다시 원래 속도로 복귀를 하죠. 승차감은 전반적으로 무난한데 뭔가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체가 뭐 단단하다거나 부드럽다거나 그걸 떠나서 그 움직임이 좀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가볍다기보다는 보통 좋은 차 또는 비싼 차, 큰 차는 그 움직임이 좀 더 묵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묵직함보다는 좀 가볍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초반에 가속할 때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승차감은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1열에서는 좀 크게 들려요. 제가 아까 다른 차 탔던 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2열은 좀 더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니고요. 제가 2열, 3열에서 타볼 기회가 없어서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체 같은 경우에는 노면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잘 흡수를 하고요. 특히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처음에 그 충격은 약간 좀 세게 오는 편인데 그 착지하고 나서는 그 여진이 별로 없고, 제가 조금 전에 하체의 느낌이 가볍다고 했잖아요. 보통 그런 느낌의 차는 고속으로 달리면은 안정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과는 달리 또 고속으로 달렸을 때의 안정성은 좋아요. 그러니까 차가 크고 키도 크니까 상대적으로 고속 안정성도 좀 불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차가 크고 키가 높은 차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 고속 안정성은 예상보다는 좋아요. 고속으로 달려도 비교적 편안한 세팅이에요. 풍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평가가 안 되는데, 아까 눈이 안 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유리보다는 그 그릴 앞쪽 있잖아요. 거기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풍절음은 고르게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달렸을 때 안정감은 좋은데 이 엔진 소리가 좀 웅웅거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회전수가 뭐 3,000, 4,000까지 쓰지 않더라도 2,000rpm만 넣으면은 생각보다는 소리가 좀 많이 커지고, 이 음색은 그 산타페 소렌토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엔진 소리가 좀 더 커지고요. 반면에 컴포트 모드에서는 스포츠 모드보다는 그 소리가 좀 작긴 하죠. 이 후측방 모니터는 제네시스 G90처럼 그 계기판 가운데 액정을 통해서 그 후방 그 시야를 디스플레이를 하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더 K9만큼 화질이 좋은 것 같진 않고요. G90랑 화질은 똑같아 보여요. 근데 화질은 똑같은데 뭔가 뒤가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차가 G90보다. 이 운전대의 무게는 전반적으로 가벼운 편이고요. 특히 저속에서 가벼워서 주정차 할 때 좀 편하죠. 그리고 속도가 높아지면은 그에 비례해서 적당히 무거워지고, 그래서 이런 무게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주행 중일 때는 이 중심 부분에 좀 유격이 있는 편이어서 민감하신 분들은 고속으로 달릴 때 요것 때문에 약간 좀 불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2017 산타페처럼 스포츠 모드에서 조작을 하면은 뭔가 이질감이 좀 느껴졌는데 이제 그런 건 없어요. 이 드라이브 모드 변화는 기존의 현대차는 기어 레버 뒤쪽에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했잖아요, 여러 번. 근데 그거보다는 이쪽에 이 다이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운전 중에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게. 이 변속기는 다른 차에서 경험한 것처럼 대체로 무난합니다. 평범하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하게 좀 맞물리는 그런 느낌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작동이 부드럽고요. 변속 충격도 거의 없네요. 예, 오늘 팰리세이드를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고요. 결론을 간단하게 내리면은 이 잘 팔릴 만한 상품성이고요. 이미 계약 대수가 2만 대 정도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SUV를 원하는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기존의 이보다 작은 SUV 또는 뭐 지프 렉스턴 뿐만 아니라 그 미니밴의 수요까지도 어느 정도는 뺏어올 수 있지 않는, 그리고 현대가 애초에 그런 수요까지 감안을 하고 이 차를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팰리세이드는 실내 패키징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고, 최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편의 장비를 거의 대부분 빠짐없이 갖추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는 상품성이 좋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내 패키징에서는 큰 강점이 있는데, 주행에서는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MVH 있잖아요. 진동과 소음에서는 이게 좋은 점수를 좀 주기가 힘들어요. 이 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차 중에 떨림이 있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차가 더 떨어요. 진동이 있어요. 이게 이 차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신차 발표하기 전에 좀 일찍 와서 이 차 말고 두 대를 더 앉아봤는데, 시동 걸린 그 차들도 다 좀 진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동 면에서 보면은 산타페와 뭐 큰 차이가 없거나 또는 조금 더 많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뭐 2000rpm 이하로만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2000rpm 이상으로 높이면은 이렇게 부웅하고 들어오는, 이건 뭐 약간 붕잉음 같기도 하고, 하여튼 부웅하고 엔진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데, 그 음색이 그렇게 베이스 톤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엔진 음색도 호불호를 탈 수가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팰리세이드는 잘 팔릴 만한 요소가 되게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그 실내 패키징이 좋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매력적으로 나왔죠. 예, 방금처럼 과속방지턱 넘을 때 보면은 되게 사뿐하게 넘어요. 지금처럼 그 과속방지턱을 좀 빨리 넘었잖아요. 근데도 되게 깔끔하게 처리하죠. 넘고 나서 이렇게 되게 가벼워 보이는 그런 거동에 비해서는 과속방지턱 넘을 때라든가 고속 안정성은 또 괜찮은 편이에요. 뭐 보통 돈 조금 더 보태면은 위급 사지 뭐 이런 말 하는데, 이 팰리세이드는 진짜로 산타페 사려다가 돈 조금 더 써서 이 팰리세이드를 사도 될 것 같은 그런 그 사정 거리예요. 그 가격대의 차이가. 그래서 가격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 팰리세이드의 상품성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로써 현대 팰리세이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승차 있으면 3.8L 가솔린도 한번 시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시승도 다른 차들 있잖아요. 같이 한번 해보고. 트레인 모드, 홈로드 주행 모드에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이 세 가지 모드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스노우 모드에서는 사실 눈으로 다들 미끄러운 노면에서 사실 미끄러지면 방지해주고요. 머드 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퍽한 머드, 진흙탕에서 잘 탈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머드 모드는 저항이 그 바닥에 있는 마찰면이 굉장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머드 모드에서는 사실 엔진 토크를 상향시켜서 충분한 구동력을 만들어주면서 탈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자갈 구간을 지나서 모래 구간으로 진입하시게 됩니다. 이 흙길을 지나갈 때, 모래길을 지나갈 때 샌드 모드에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설명드리면 샌드 모드는 눈이 많이 쌓인 눈길에서 이 구동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2단 출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드에서는 이 노면 저항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노면 저항이 굉장히 부드럽고 낮은 머드에서는 강력한 토크로 최적화된 구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 샌드 모드에서는 노면 저항이 굉장히 큰데요. 오히려 약한 부드러운 토크로서 최적화된 주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샌드 모드에서는 브레이크를 활성화해서 사실상 이 LSD 기능 같은 거를 잘 주행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원활하게 주행을 하고 계신데요. 아주 부드러운 주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앞딜링을 하셔서 탈출하셔도 차량이 굉장히 잘 주행하고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차속이 붙어도 차는 굉장히 잘 가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주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계속 선행 차량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